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도의 청부경제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지난번에 리뷰를 해보면은 내 속에는 나가 있고 또 다른 나가 있다. 이 나는 혼의 나요, 이 나는 육의 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혼적인 나와 영적인 나가 늘 충돌을 하죠. 그리고 늘 다툽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짓을 한다는 거죠. 자기의 그 지식은 그것이 아닌데 선택은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모와 족하는 분이 계셨는데, 길을 가다가 젊은 멋진 남자를 보면 눈이 가더라. 눈이 가요, 눈이 가. 그 다음에 상큼발랄한 미인이 가는 것을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눈이 가더라. 그런데 진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데 눈이 가더라는 거죠. 마음과 다르게. 제가 작년인가 제가 알았는데, 그 고인이 되신 그 신아무개 목사님께서 광화문 태극기 집회 때문에 종로경찰서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출두명령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셨는데, 그 조사관이 이렇게 물었대요. 왜 광화문 집회에 가셨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코믹한지, 내가 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가셔놓고 안 가셨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간 것이 아니라고. 내 발이 간 건데 내 몸이 따라간 것이지. 그래서 조사하시는 그 경찰관, 옆에서 조사받던 사람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그런 아주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멋진 말입니다. 그릇을 만들자. 이 그릇을 만들자. 그릇을 만들자.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의 두 아들을 갚으라. 빚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너의 두 아들을 갚으라. 그래서 죽기 직전이야. 정말 자살을 결심했어요.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낙도 없고 꿈도 없고 오로지 저 두 아들을 빚쟁이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겨야 되느냐, 아니면 같이 죽어야 되느냐, 또 아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내가 어떻게 눈을 뜨고 살 수 있느냐, 차라리 목숨을 끊어야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간 것이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사, 여러분은 잘 아는 엘리사가 나타나서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하죠. 그릇을 빌려오라고.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중약하고 너를 위해 내 모든 이웃에게 가서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오라.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한껏 빌려오라는 이거죠. 그런 게 여기에 내포되어 있죠. 왜 이런 말을 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전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물어요. 아들을 노예로 팔고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뭐 이러한 심경인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인데? 물으니까 기름 한 항아리만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와. 있는 대로 한껏 많이 빌려와.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가득 차면 옆으로 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래서 6절에 가니까 그릇이 더 있나 물으니까 없나이다. 없나이다고 하니까 기름이 그쳤더라. 이러한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자들은 말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와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많다. 그렇더라도 자살이라는 이 인간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마지막 선택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되지 않니?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뒤에 계시지 않니?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니? 이런 겁니다. 왜 이러한 그 기댈 언덕이 있는데 너의 힘으로 너의 눈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눈앞의 현상에 단념치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봐야지.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라.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잘 생각해봐. 뭐 한 가지 정도는 남은 거 있잖아.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발판을 삼아서 한번 제도약에 그 힘을 한번 길러봐.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들이 작지만은 요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부터 늘 강조하는 것이 가격과 심리에 따른 그 변동이죠. 가격의 변동에 따른 심리의 변화죠. 가격은 귀천을 반복합니다. 가격이 귀하고 천하면 사람들은 매수 매도를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정말 중요한
그래프를 제가 그려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 PPT로 잘 만든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 수작업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은 늘 이렇게 변동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진폭이나 이 주기가 정확하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변하더라 이겁니다. 들쭉날쭉하면 이게 그 교훈이 될 수가 없죠. 지식이 될 수가 없죠. 이게 거의 정확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낮을 때는 절망의 늪이잖아요. 절망의 늪. 이미 전사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가격이 다운되면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절망의 늪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의심을 해요. 에이, 뭐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그러다 좀 더 오르죠. 그러면 하고 주시를 해요. 좀 더 오르면요, 확신이 들어요. 야, 이번에 한 번만 더 하자. 내가 지난번에는 주식을 사가지고 실패했는데 그 시장용어로, 업장용어로 한 탕만 더 하자. 한 탕만 더 하자.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여기서 실패를 냈으니까 빌리고 빚내고 마구 찾아다니면서 엄마 아버지 쌈짓 돈 처제 돈 다 끌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오르네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이런 손실 한 방에 만회할 거야. 자, 고점에 오르면요, 탐욕의 산이라고 하죠. 탐욕의 산. 탐욕이 버글버글 끓어요. 근데 고점에서는 금방 떨어지지 않고 이 조정세가 있어요. 이게요. 어느 정도 가요. 그런데 조금 꺾이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무시해. 아유, 내리면 오를 거야. 어쩌다가 내린 거겠지.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신문을 들고 와서 자기야, 저 현대차 주식이 죄송합니다. 현대차라고 해서 다른 어떤 주식이 떨어진다고 이게 신문에 났네. 아니야, 그 잘못 보도된 거야. 그 기자가 뭣도 모르고 말이야. 뭣도 모르고 한 거야. 거부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자기가 뒤로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꾸 떨어지네. 걱정, 불안, 초조, 공포, 공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자본시장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재테크 시장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망해요. 여러분, 우리 재테크 얼마나 많아요. 두드리면 3000% 나간다. 어제 우리 30만 팔로워를 자랑하는 이모식이 그분은 사과까지 하면서 다시는 안 한다 그러대요. 여러분, 옛날에 굉장히 큰 보험회사 투자회사의 피모 회장도요, 중국 북경 올림픽입니까? 옛날에 중국 올림픽, 이번에 말고 중국 올림픽 할 때 올림픽 특수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지점장들 데리고 중국 만리장성까지 관광하면서 기회는 왔다고 했잖아요.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는 주식시장은 자기가 예측 안 한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10년 지나니까 또 하더라고요. 또 해. 지금 또 하더라고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사면 오르고, 아니지,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사면 내리고 왜 내가 팔면 오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운이 없나 봐. 아니죠. 운이 없는 게 아니죠. 지식이 없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뭐죠? 그릇을 만들자. 여러분, 그릇을 어디서 만들어야 될까요? 그릇은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요. 이게 그릇입니다. 바로 된 그릇이죠.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그릇은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절망의 늪에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절망의 늪에서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절대로 반대로 하죠. 자, 여기서 매수를 해요. 그리고 그릇을 만들어요. 여기서 매도를 해요. 그릇이 안 되죠, 이거는요. 어떻게 되죠? 그릇이 아니라 컵이 아니라 캡이 돼버리는 겁니다. 컵이 아니라 캡이 돼버려요. 그릇을 여기서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 여기서 뒤집어. 여기서 그릇을 뒤집어요. 뒤집으니까 담았던 거 다 쏟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제가 성도의 천부경제를 강의하면서 이 사마천의 화식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훈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부터 2100년 전에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그 대학자에 의해서 만들어낸 재테크의 법칙입니다. 그릇을 언제 만들어? 여기서 만들어. 여기서 만들어. 이것을요,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다니엘 케너먼 박사가
왜 열심히 노력하는데 부자가 되지 않느냐 따져보니까 여기서 그릇을 만들지 않고 반대로 여기서 만들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그릇을 만드니까 여기 와서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쏟아버리는, 알이 튀어나와버리는, 아무리 씨를 심어도 밖으로 튀어나와서 새가 물어가고 그 햇빛에 말라 죽는 그러한, 아니면 가시덤불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크지 못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귀해지면요,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상업이라는 것은 늘 그렇잖아요.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는데, 부자들은 가격이 귀하면은 팔더라 이거야. 왜? 먼저 사놨으니까. 가격이 치어날 때 먼저 사놓고 나서 팔더라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본시장에서, 재테크 시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원리를 전할까 굉장히 그 깊은 묵상을 하는 중에 바로 오늘 새벽에 이 컵의 원리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하, 이 그릇의 원리로 설명을 하면 되겠구나. 보시죠. 이 그릇이잖아요. 컵이 되면요, 바로 된 그릇이죠. 여기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캡이 되면요, 거꾸로 되니까 이거 쏟아내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의 변화의 그 변곡점에서 이때 바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컵에 담고, 이때는요, 쏟아내야 돼. 매각을 해야 돼.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론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문득 유레카, 바로 이것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10년 전에 알았으면 설명을 더 잘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의 감동이 여러분의 감동으로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제 사례 하나만 설명을 더 드릴까요? 이건 바로 어제 그저께 이제 아주 서울 중심부의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이게 참 아파트 입주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자, 오늘 입주했는데 이 가격이요, 계속 올라서 지금 고점입니다. 고점. 그럼 언젠가는 저점이 있었겠죠. 또 뒤돌아 올라가면 고점이 있었고 또 저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아파트는 재개발 아파트인데, 재개발 아파트, 그 도심에 과거에 그 주택이 있잖아요. 여기 종묘공원 옆에 가면, 그 익산동에 가면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기와집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재개발한 아파트인데 언제 샀느냐? 가장 저점에서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사둘 때는 싸게 샀죠. 물론 싸게. 그리고 이분은 시간의 비용만 감내한 거예요. 시간의 비용만 감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거쳐서 물론 이때부터 재건축은 추진이 됐죠. 조합이 결성되고, 그래서 건설이 땅 해가지고 한 3년 지으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한 3년 걸렸죠. 그 지금은 고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은 굉장히 그 고점에 높은 가격이지만은 한 5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 싸게 샀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걸 알고 산 거예요. 어쩌다 산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샀더라 이겁니다. 이때는요, 거래가 없어가지고 정부의 세수가 줄잖아요. 그럼 정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면은 부동산 중개인도 그간이지만은 정부도 사실은 그 그간꾼이나 마찬가지예요. 거래를 통해서 세수가 일어나야 국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다운이 돼서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은 거의 거래가 올 수도비잖아요. 이 고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거의 거래가 올 수도된 데가 많아요. 세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원을 이제 발생시켜야 되는데 거래를 시켜야 되잖아. 그럼 정부가 이때 되면 뭐예요? 뭐 융자 이런 거 대책, 그 부양책 있잖아요. 부양책. 경기 부양책을 많이 써요. 부양책. 그런데 부양책을 써놓고 정권이 홀 바뀌면은, 고점 되면은 또 어떤 나쁜 정권이 들어오면은 가진 게 말이에요. 죄인이야, 죄인.
왜 내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보유한다고 세금을 매겨요? 보유한다고 왜 세금을 매겨? 그 다음에 팔면요. 양도세를 매기고 산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매기잖아요. 뭐 이런 세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돈 많은 사람 세금 내도 돼. 내도 되지 당연히 내야죠. 그러나 그 세금도 정상적인 세금, 우리 사회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건데 내가 가지고 있다고 보유세를 내느냐고. 보유세. 그러면 보유하지 않는 사람에는 미보유세라도 매겨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러한 컵과 캡을 잘 운용하면 여러분들도 그 아주 재산이 넉넉한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살아있을 동안에 여유있게 쓰다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재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그 지식의 그릇 있잖아요. 지식의 그릇. 지식의 그릇은 여러분들이 그 가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실패한 것만 탓하고 정부 탓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분은 사례가 이래요. 바로 엊그제 사례입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해봤어요. 야, 굉장히 부럽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물어보니까 어떻게 사게 됐죠 하고 물어보니까 아유, 과거에 이때 샀어요. 이때 그럼 혼자 샀어요? 아니, 친구가 있는데 친구 보고 이걸 사라니까 처음에 안 사더라 이거야. 그래서 사라 해서 강권해서 샀는데 이 친구 지금 덕분에 약 한 한 15억 정도 남았다 이러대요. 그러면 이제 다시 경기 조정이 오더라도 아무리 안 떨어진다 해도 이건 10억이 간다고 봤을 때 결국은 저점보다는 거의 더블 남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재산을 운용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이렇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어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 해요. 어부. 이 어부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